13번 자리에 김동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고 있음 이란 걸 바로 정신교육 시켰다는 거. 북한입니까? 5호 여기만. 담당제 뭐 이런 겁니까? 그 자리에 이제 150명이 한 번에 수호를 받고 있습니다. 50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금 역할 그거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실 수도 있어. 협박이 두려워서. 말도 잘 안 나오고 숨도 잘 쉬기 힘들어지고.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가스라이팅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루밍 해주고, 지금 와서 신천지 나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자포자기한 심정.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김규빈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실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인사를 좀 나눌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두 분의 소개를 본인이 직접 좀 해주시죠. 저는 신천지에서 5년간 활동하다가 작년에 탈퇴한 박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의 권유로 잠시 신천지 교육생으로 있었고요. 그 이후에 신천지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좀 가까이서 신천지를 지켜보고 있었던 김동규라고 합니다. 신천지에 들어가진 않으셨네요. 네, 저는 중간에 눈치채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이제 배신감을 느끼고 빠져나왔습니다. 두 분은 원래 친구 사이시고. 네, 네. 원래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예. 친구 사이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이제 저도 거기에 세뇌 당했었고, 네. 맞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신천지를 밝히고 전도를 하겠다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너는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거다, 너는 살인자다 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네. 공개를 못하게 합니다. 안에서. 신천지 안에서는. 네. 근데 어떻게 두 분이 안 깨지고 다시 붙어 계시네요. 그럼 궁금하네요. 박형민 씨는 그러면 어떻게 신천지를 처음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금남로를 걷고 있는데 어떤 교회 사람이 찾아온 거죠. 근데 저는 성경을 궁금하던 차였으니까 그러면 성경 가르쳐줄 선생님을 소개시켜주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가서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이제 신천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건가요? 제가 섭외가 되었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보음반 과정이죠. 교사가 투입되고 양옆에 잎사귀라고 불리는 인도자 성김이가 투입이 돼가지고 네. 양옆에서 감시를 하면서 계속 교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10번에서 12번 그 정도 교육을 하고 이제 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센터로 들어가면 이제 어떤 교육을 받아요? 일주일에 4번 가고요. 4번 더 가죠. 주말까지 한 번씩 가니까. 이야, 일주일에 4번, 5번을. 이제 외부 정보를 아예 못 보게 하는 게 좀 특징이죠. 사람들이 왜 속을까 생각을 하는데, 수강생이 핸드폰 검색을 하다가 신천지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옆 사람한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신천지라는데, 근데 옆 사람은 신천지 교인인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보고를 하는 거죠. 전도사님, 누가 형민이가 검색을 해봤네요. 네. 바로 정신교육 시작되는 거죠. 북한입니까? 그렇죠. 딱 북한이죠. 외부 정보를 아예 막아버리고 오직 5호 담당제 뭐 이런 겁니까? 오직 여기만 정답이다. 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음방 센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입교를 하게 돼서 이제 지금 전도사로 5년 동안 활동을 하셨고. 전도사는 아니고 전도팀장. 전도팀장. 네. 일주일에 한 4, 5일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근접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폭증을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거의 이 정도로 어깨가 붙을 정도로. 네. 몇 명이서? 광주 그 북구 전남대 위에 거기 있는 교회가 4층에 6,000명이 들어갑니다. 6,000명이 네. 이렇게 붙어가지고. 네,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리고 3층에도 6,000명이 들어가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 건물에 2만 명이 다 들어갈 수 있다. 2만 명이. 네. 근데 뭐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8번 결석하면 사고 처리가 돼요. 사고 8번 8번을 결석하면 사고 처리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한 번만 결석해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면 어떤 난리가 납니까? 예배 출석률이 구역에서 총회까지 쭉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배 출석률이 낮은 구역이 있다. 네. 그럼 구역장이 엄청 혼나는 거죠. 구역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구역원 지옥 보낼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언어 폭력을 좀 하는 건가요?
네, 거의 그런 식이죠. 8번 해가지고 사고 치가 되면은 뭐 교통사고도 아니고 있고 뭐 사고 치가 되면 어떤 사고 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간 사람으로 탈퇴자로 처리한다는 거죠. 아, 그냥 아예 빼버리는. 예. 아니 그럼 신천지에 대해서 불신이 생기면 그냥 8번만 결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8번 결석하지 못하게 집요하게 찾아오죠. 집까지 찾아오고. 제가 친한 교회 사람을 이용해서 저를 끌어내고. 그러니까 교회에 얘랑은 그래도 친하니까 밥 먹자고 하네. 만나러 갔더니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옆에서 부장이 뚜벅뚜벅 걸어. 일단 그래도 본인의 신념만 확고하면 나올 수 있네요. 무슨 뭐 폭행이 있다거나 무슨 뭐 감금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죠. 근데 아무래도 그동안 세뇌를 계속 해놨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많이 피곤하죠. 사실 내부에서 믿음이 식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도 못 나가는 이유는 거기에 자기 인간관계가 다 거기에 있고 그리고 나가서 지금 와서 신천지에 나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런 자포자기한 심정. 5년에서 10년 동안 그렇게 사회하고 단절을 시켜버렸으면 나가가지고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지금도 옵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인터뷰도 하고 아예 저는 사고 처리자가 아니라 이제 대적자로 분류가 되겠죠. 대적자. 대적자는 뭐예요? 신천지를 대적한다. 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군요. 다행히 근데 김덕규 씨는 교육생까지만 있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2016년도 1월 달에 적자 형민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성경 공부해 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같이 공부하자면서 이제 강사를 소개시켜 줍니다. 두 분 다 원래 그 신앙은 기독교였습니까? 저는 약간 교회를 매번 나가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원래 기독교이셨나요? 저는 가끔 부모님 따라서만 가고 네. 집에서 성경책 읽어보는 정도? 모두 다 그냥 얕은 네, 그렇죠. 예, 그냥 그런 상태였었겠네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겠다 해서 저와 형민 그리고 강사 A 이렇게 3명이서 만남을 한 10번까지 가지겠는데 한 3번 정도 가지니까 저랑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처럼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같이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해서 B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A, B, 김동규, 박형민 4명이서 모임을 계속 가지는 거죠. 복음방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렇게 10번 정도 만나니까 복음방 과정이 끝나고 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강사 A는 빠지고 B와 저와 이렇게 형민이 이렇게 3명이서 이렇게 센터에 들어가는데요. 네. 센터는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 7시에서 9시 이렇게 2시간 넘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150명이 한 번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가 광주에 10곳 넘게 있고요. 그 150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150명 중에서 50명은 저처럼 처음 듣는 입장이지만 옆에 있는 2명은 처음 듣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이미 기성 신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반수 60% 이상이 그쪽 신도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존 신도인 100명이 50명을 포섭하기 위해서 전부 다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조직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람이 똑같은 수업을 다시 들으니까 점점 더 이제 교리를 더 숙지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신천지 내부에서는 인섬교라고 부릅니다. 인도자, 섬김이 교사. 그래서 저를 인도한 지인 그리고 B처럼 저한테 계속 모르는 척 질문하면서 저를 감시하는 섬김이 그리고 저한테 따로 이제 3명이서 만날 때 조금씩 가르쳐줬던 교사. 그래서 원방교사. 이제 센터에 가면 이제 인도자와 섬김이를 ip사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 한 명을 2명이서 감시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가 신천지 아니겠지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위에 보고하고 이렇게 대처해라 이렇게 대응이 나오니까 신천지 이런 게 어딨냐 요즘에 우리 그냥 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닐까? 우리 옆에 있는 B도 나는 그런 의심 안 들던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니까 굉장히 이제 촘촘하게 관리되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PC방에서 한번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CBS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전남대학교 정문에 있는 PC방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의심이 돼가지고 이제 신천지가 아닐까 싶어서 혼자서 가서 네, 혼자 가서 보고 PC방을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신천지 신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컴퓨터에는 누가 뭘 보고 있는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몇 번 자리에 13번 자리에 김동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고 있음 이란 걸 이제 써가지고 위로 올립니다. 그게 이제 위로 쭉 올라간 다음에 김동규 누구랑 알던데 내려와가지고 형민이한테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전도를 했으니까. 네, 그렇죠. 다음날 이제 만나자는 거예요. 그 만나서 얘기하다가 혹시 뭐 좀 힘든 거 없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잘 지내지 요즘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야, 그러면은 이제 교육 단계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네. 주변의 지인들한테 자연스럽게 이거를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요즘에 성경을 가르쳐주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설명을 좀 해주신 거 저한테. 그래서 거기 신천지라 사실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게 2016년도 4월 16일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그 다음 날이었던 17일 날 일요일에 PC방에 가가지고 이제 신천지 관련된 걸 다 찾아봤습니다. 영상도 보고 이렇게 혹시 했고요. 또 그 PC방 갔습니까? 그때 그게 그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PC방에 가가지고 이제 바로 보고가 되고요. 딱 이 센터에 가니까 저한테 처음 교육을 해줬던 교사가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100번 정도 물어봤어요. 여기 신천지 맞죠? 하니까 동규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말 제가 화를 계속 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말을 해달라니까요. 아 이러면서 되게 그래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제가 정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배워보고 판단할 테니까 일단은 알려줘야 되겠다. 그거를 정말 알고 싶은데 여기 신천지 맞는지 아닌지 하니까 그제서야 1시간 동안 싸운 이후에 그제서야 사실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신천지를 알게 되었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때 안 무서웠어요? 그 얘기를 처음 신천지 맞냐고 물어보는 질문할 때부터 되게 떨리더라고. 온몸이 떨리고 말도 잘 안 나오고 숨도 잘 쉬기 힘들어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김동규 씨가 그때 열받아가지고 소리 질렀잖아요. 네. 그 심장이 무서웠을 겁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리 동규 씨가 친구에 대한 배신감을 엄청나게 느꼈을 것 같고 형민 씨를 보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상황을 여기서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두 달이 아니잖아요. 3개월, 4개월을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이 한 사람을 속였다는 그 자체가 저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얘를 이렇게 동화시킬까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제 옆에 있던 뭐 이런 사람도 막 알고 보니까 다 연기였던 거고 그게 지시받은 내용이었고 그 충격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신천지에서 못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단절되겠죠. 이제 사회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다 끊는군요. 내 인간관계가 전부 신천지에만 있으니까 나가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용서가 안 돼 가끔씩. 이번에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네. 책을 쓰면서 이제 복귀를 하잖아. 바둑 다시 더 보듯이. 근데 너무 화난 거예요.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이제서야 화가 나는 거죠. 참을 수 없이 진짜로. 좀 이제 1, 2주 시간이 지나서 5월 13일 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은사치기라는 걸 당했는데요. 은사치기는 뭐? 네. A라는 사람이 신천지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A를 불러냅니다. 카페로. 네. 그러면 그 카페를 걸어가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C라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러다 이러는 거예요. 너 말씀 공부하는 거 그만두잖아? 부모님 돌아가실 수도 있어. 너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황당하겠는데? 네, 황당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공포스러운 거죠. 그리고 계속 그걸 의미를 고민하다 보면은 요즘에 최근에 그 센터에서 공부하던 거 그만뒀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지 이렇게 두려움 느끼게 되거든요.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도 형민이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 5월 13일 날 어떤 아주머님이 다가오신 거 저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 공부하는 거 그만두고 있지. 배우는 거 그만두면은 부모님 돌아가실 수도 있고 정말 크게 나중에 크게 후회할 거야. 딱 이렇게 말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나와 있는 지금 현 상황이 두 분께는? 저도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어쨌든 사실은 그때 형민의 상황도 굉장히 이제 열성 분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던 그런 게 있었고 나였어도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이런 길을 따라 걸었으면 똑같은 일을 누군가에게 했을 수 있겠구나 인간으로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나갔던 한때의 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교회도 뭐 헌금을 내고 11조 같은 것도 있는데 막상 청년들은 애초에 돈이 없는 걸 알다 보니까 막 청년들한테는 큰 돈을 바라지 않고요. 대신 일을 계속시키죠. 일을? 네. 새벽 6시에 첫 버스를 타고 나와서 아침 7시에 모임을 진행하고 학교만 갔다가 그 뒤로 또 전도하고 센터 다니고 교육 듣고 그리고 밤 10시, 11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모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명자 모임이라고. 전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냐. 그러면 밤 12시, 늦으면 1시. 그렇게 계속 착시를 하죠. 무조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부모님은 모르고 계셨죠? 신천지. 네, 모르고 계시죠. 그렇게 착실하게 12시에 들어와서 6시에 나갔을 때 뭐라고 하고 나갔습니까? 거기에 컨셉을 다 짜도록 시켜요. 가족들한테도 말하는 거를 다 컨셉을 짜줍니까? 네, 절대 말 못하게 하죠. 말을 하려고 해도 이야. 그러면 너희 부모님 영혼을 죽이는 거다. 그러면 우리 박경민 씨 뭐라고 하고 나왔습니까? 월요일에는 뭐 산책을 나간다. 화요일에는 스터디 모임이 있다. 스터디 모임 있다. 수요일에는 뭐 등산에 나간다. 뭐 그런 식으로. 탈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군대에 가서
좀 더 신천지와 멀어질 수 있거든요. 아, 군대에서는 관리가 네. 안 될 테니까 군대에는 이제 신천지 교인도 없고 관리도 할 수 없고 군대까지 보냈다고 할까봐 근데 같이 군대를 가버리. 군대에서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아들인 척 하면서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애들이 있긴 해요. 제대로 언제? 19년 3월 20일에 아, 작년이었구나. 네, 작년. 그러면서 진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탈퇴자들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천지의 교리를 정말 믿어서라기보다는 협박이 두려워서 협박. 지옥 간다고 하는 협박. 아니 근데 그 협박에 다들 두려워한다고요? 지옥 네, 간다? 일단 센터 과정에서 자의식은 네 생각은 죄다라면서 자아를 계속 지우려고 하거든요. 야, 이거 무섭네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어. 가스라이팅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루밍 해주고 부다듬어주고. 근데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됐을 때는 나와라. 네. 강제적으로 나와라. 이렇게 하면 신천지가 그냥 순순히 보내주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들키는 순간 일단 보고부터 해라. 너한테 무슨 말을 하거나 그런 것도 모든 내용을 적어가지고 위로 보고하고 가두려고 한다. 그럼 바로 가출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가출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근데 가출해서 일단 부서 모임방이라든지 거기서 일단 지내라. 집에서 신천지에 다닌다는 걸 들켜가지고 가출을 한 사람을 만났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밤마다 온다고. 사실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다고. 마음은 그게 아닌 거죠.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영생하고 제사장만 되면 부모님을 만나러 가고 싶다. 그 다음에 만나겠다. 붙잡혀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가지고 네,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네요. 그게 정말 두렵거든요. 저도 그만두면 내 인생이 딱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옥을 간다고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구원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세상 어느 것보다 무서운 게 그거네요. 최근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자분. 뛰어내리신 분. 네. 내가 죽는 것보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다. 그 정도 상황인 거죠. 아, 세상. 그래놓고 이제 이단이라서 그렇게 핍박해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는데 복장 같은 경우에도 뭐 검은 바지에 뭐 흰 셔츠라든가. 네, 예배 복장이 정해져 있어요. 네. 흰 셔츠는 이제 성경에서 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 흰 무리들이 있다. 글자 그대로도 있고 네. 우리가 마음도 씻어야 되지만 복장도 이렇게 갖춰 입으면 얼마나 보기 좋냐. 검은색은 뭡니까? 정확히 의미는 없는데 위에 흰 셔츠 그냥 아래 검은 바지까지 흰 바지로 입기 좀 그렇잖아요. 아래 위 다 희귀한 바지까지 그러니까 희면은 좀 하긴 뭐 너무 세탁가- 티가 나가잖아요. 티가 나니까 그게. 세탁하기도 좀 그렇고. 그리고 흰 셔츠도 예배에 올 때 가방에 숨겨서 오도록 하기도 하고요. 아. 너무 티가 나니까 일요일에 흰 셔츠 입고 정장 입고 나간다? 네. 회사원도 아니고 일도 없고 갑자기 의심이죠. 결혼식도 아니고 매주 그렇게 나간다? 야, 그래요. 오늘 뭐 첫 번째 시간으로 지금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저 두 애들은 급이 아니었어. 쟤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마. 이만희 총회장을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못 봤잖아요. 네, 못 봤습니다. 못 저는. 봤는데 제일 말 많다. 뭐 이런 거 말이 아닌 것처럼. 이만희 총회장을 봤으나 뭐 먼 거리에서 봤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이죠. 막 이미 신천지 내부에서 좀 이런 건 잘못됐지 않냐라고 말한 분들은 아. 돈을 횡령했다. 아하. 자기한테 거래 건수를 안 줘서 나간 거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더라.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네. 만들었군요. 다른 말을 하면은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가지고 쫓아버리는 거죠. 대적자로 지금 돼 있다고 했는데 내부에서는 네, 소문나 있습니까? 아직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아, 급이 아래셨군요. 이제 점점 올라가겠죠. 아, 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네, 책이 나오면은 그들의 전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 약간의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1편에 이어서 이제 2편에서도 광주 전남을 베드로 지파라고 네. 하는데 그 베드로 지파가 급성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됐는지도 다음 시간에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